도저히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후생성의 다케미 차관은 지난해부터 대사증후군 홍보를 위해 직접 모델로 나섰다. 그리고 개선돼가는 자신의 대사증후군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강 증진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운동으로 폭넓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정책 실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저의 건강 변화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러한 캠페인은 일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이 고장의 살림을 맡고 있는 코무로 나오요시 시장도 대사증후군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코무로 나오요시 시장은 틈틈이 하는 운동으로 체중 관리를 해오고 있다. 저와 부시장은 모두 겉보기에도 배가 많이 나와 있었고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에 해당됐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이러한 체형을 갖고 있다면 마을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후지노미야 씨가 건강한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퇴치를 제안받게 됐죠. 꾸준한 관리 덕분에 6개월 동안 체중이 5kg 정도 빠졌고 허리둘레도 5cm가 줄었다. 코무로 나오요시 시장은 대사증후군이 분명히 경계해야 할 위험한 질병이지만 생활 습관만 고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제가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증후군 퇴치에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 후지노미야 시의 공무원 750명 중 대사증후군에 걸린 직원들의 참여를 촉구할 겁니다. 더 나아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고 저도 물론 여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보건소의 고혈압 예방교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웃음 강의가 한창이다. 수업에 푹 빠져 있는 황순자 씨의 표정도 밝다. 그는 지난해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과 함께 고혈압 위험군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대사증후군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황순자 씨. 체중 감량에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3개월간 집중적으로 영양 상담과 운동 지도,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았다. 보건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효과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나타났다. 우선 끼니마다 준비하는 음식 메뉴가 크게 달라졌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섭취를 늘리다 보니 육류 위주에 길들여져 있던 입맛과 폭식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주위에서 고기 그렇게 좋아하다가 채소만 먹으니까 또 비꼬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주위에서 진짜 도움을 너무 좀 안 줘요. 그래 꼭 참고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내 몸이 살아야 되니까. 또 얼마 전에 오빠가 젊은 나이로 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충격이 심해서 매 끼마다 식사 일지를 쓰는 것도 생활이 됐다. 가계부를 쓰듯이 식사한 내용을 쓰면서 과식하던 습관이 고쳐졌다. 예전에는 감히 이런 거 뭘 먹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막말 우리 주부들 목이 찬다 그러죠. 토하기 직전까지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씀으로써 많이 음식을 소식하게 됐거든요.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3개월 만에 8kg을 감량한 황신자 씨. 그는 요즘 날아갈 듯 몸이 가볍다. 게다가 체중 감량은 건강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87cm이던 허리둘레가 82.5로 줄었고 127에 육박하던 혈당 수치도 97로 떨어졌다. 이렇게 통통한
운동한 사람한테만 대사가 오는 걸 맘 놓고 있었죠. 저는 운동을 열심히 먹었으면 열심히 4-5시간 빼면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요즘 식이요법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보면서 많이 살 길이에요. 나는 평생의 정말 은인이에요.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어요.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한다. 제가 작년보다 살이 얼마나 빠졌냐면요. 이게 작년 여름에 입은 옷이거든요. 이게 작년 입은 것인데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1년 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오세영 씨도 복부 비만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만큼이나 나가요, 이만큼.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입던 바지에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날씬해졌다.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항목들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어떤 노력들을 한 것일까? 우선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의 퇴근길은 좀 더 특별하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반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갈아입고 나온 오세영 씨. 부족한 운동 시간을 대신해 집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다. 집까지 걷고 뛰어가는 시간은 1시간 남짓. 1년간 변함없이 해온 운동으로 10kg이나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운동은 이제 오세영 씨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제가 대사증후군 한 3가지 정도 해당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나이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살이 더 뿌듯할 것 같고,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운동만이 아니다. 폭식과 빨리 먹는 습관도 버렸다. 이런 변화는 즐겨 먹는 음식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기름에 있는 요리 하지 말라서 다 생선입니다. 조린 거야.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 음식에서 나물과 된장찌개 등의 소박한 밥상으로 바꾼 것이다. 예전에는 뷔페 음식 좋아하고,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거, 인스턴트 식품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먹고 못 참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는데, 현미자 곡식을 먹되 오래 씹으니까 이게 적게 먹어도 그렇게 폭식을 안 하게 되고 또 야식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자연히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해서는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근육량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체중이 비슷한 2명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우선 다리의 근육량을 측정했다. 가운데 뼈 주위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 근육이다. A가 B보다 근육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인슐린 저항성은 어떨까? 혈액을 뽑아 분석해봤다. 검사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 검사의 하나인 호마 인덱스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혈액 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혈액 분석 결과 근육량이 많은 A가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내에서 포도당 이용의 85에서 90%는 골격근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근육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을 필요로 하고 인슐린 작용도 활발해진다. 반면 근육량이 적으면 포도당은 남아돌게 되고 인슐린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처럼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량도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특히 이제 한 사람한테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근육이
적었던 분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옛날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았던 것에 비해서 운동한 후에 인슐린 저항성이